민주당 폭주 흑역사, 민주당 폭주 흑역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이것을 좀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폭주. 예, 이것도, 글쎄요, 칼럼과 기사의 반반씩 정도 섞은 아주 잘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와대 뜻이라면서 끌려다니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예, 중앙일보의 강찬우 논설위원이 정리를 한 것인데요. 예, 비교적 정리가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청와대의 뜻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끌려다니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네. 이게 몇 가지를 이 가지를 쳐서 우리 강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원내대표 아닌 청내대표가 주도를 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으셨죠?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1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원칙. 뭡니까?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 논문 표절이죠. 네, 이거에다가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을 추가한 7대 기준을 인사청문회 잣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그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들은 5년간 민주당과 협상해서 이 기준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 심재철, 나경원 이분들이 다 원내대표를 했었죠. 언론 앞에서만 7대 기준을 적용한다고 홍보했지 우리 앞에서는 말도 안 꺼냈다. 우리가 언론 프레임만 하고 실천을 안 하냐고 비판을 하면 묵묵부답이더라. 문재인 정부 초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은 당시엔 여당이 내세운 게 5대 인사원칙이어서 우리는 한두 개 위반한 후보는 통과시키고 4개 이상 걸린 후보부터 문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이 낙점한 후보들은 대부분 4개, 5개 위반을 했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무려 24명의 공직자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식으로 임명됐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24명의 장관급이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야당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 것이죠. 그럼에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청문회 무용론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청문회 못하러 하냐? 야당이 반대하면은 그거를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무조건 통과를 시키면은 청문회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무용론이 그래서 펼쳐진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 흑역사가 또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경기도 도지사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은혜와 누굽니까? 유승민. 그렇게 양자대결이 됐다는 걸 제가 잠시 후에 또 보고를 드릴 텐데요. 당시 여당 파트너가 이인영 원내대표였는데 그는 나와 같은 운동가 출신으로 후배이다 보니 면전에서는 강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선배님, 저랑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더라. 하지만 립서비스에 말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불과했다. 뒤돌아서면 애초에 정해진 방침대로 밀어붙였다. 라고 해고했다. 입법 폭주를 항의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더라. 결국 실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어 농성에 들어가니 폭행 혐의로 고발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두하라는 엽서가 3차례나 받았다. 모두 불응했더니 더는 엽서가 안 온다. 경찰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만 쌓다가 유혐오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회법 위반을 하고 3번이나 출두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때마다 불응을 했는데 더 이상 오지를 않더라.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도 야, 너 민주당이 왜 그렇게 출두를 안 시켜? 라면 아유 3번이나 보냈는데 뭐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요? 라고 명분을 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집과 변심.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담이 2시간 반이나 열렸는데요. 회담에 참석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한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만 철회하면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요구하는 입법을 다 뒷바라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가 이 제안을 던지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공감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말 아주 이걸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정말 뭐 이 정도 되면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야당이 반년 넘는 장고 끝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를 했으니 문 대통령은 야당이 첫 번째로 꺼낸 탈원전 의제는 어느 정도 받아줘야 하는데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 예. 이렇게 대통령 또 청와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협치에 대해서 협자도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구석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흑역사, 지금 이제 탈원전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대통령이 뭐 꿈쩍도 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 당 지도부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아예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더라. 네. 그런 식의 흑역사가 바로 지금 검수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현실, 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디 그래 그대들 뜻대로 검수완박을 한번 밀어붙여 보시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